안녕하십니까? 2015년 9월 24일 수요일 데일리 마켓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방산주의 나홀로 강세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지수 동향과 업종 분석, 그리고 투자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좌측의 표를 통해 오늘 지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3.93포인트 하락한 3,470이 점일사에 마감하며 0.40%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11.27포인트 내린 860.94로 1.29% 하락하며 상대적으로 더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오른쪽 막대 그래프는 투자자별 수급 동향을 보여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외국인이 약 2,500억 원을 순매도하며 붉은색 막대로 가장 큰 매도 주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기관은 2,127억 원을 순매수하며 녹색 막대로 표시되었고 개인은 소폭 순매수했습니다. 정리하자면 파월 의장의 고평가 발언과 미국 증시 하락 여파로 양지수 모두 3거래일 만에 하락했으며 외국인 매도가 조정을 주도했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는 외국인 매도, 파월 발언,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테마별 차별화입니다. 핵심 이슈 분석입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인 세 가지 주요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방산주 강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러시아 강경 발언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방산주가 시장의 피난처 역할을 했습니다.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5.38%, 현대로템이 3.42%, 그리고 LIG넥스원이 3.3%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둘째, 파월 발언과 외국인 이탈입니다. 달러 기호 아이콘으로 표시된 이 이슈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주식 가격이 상당히 고평가되었다는 발언이 트리거가 되어 외국인이 2,520억 원을 순매도하며 시장을 이탈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원달러 환율도 1397.5원으로 상승했습니다. 마지막 셋째, 기술주 조정입니다. 반도체 칩 모양의 아이콘에서 보시듯 미국 나스닥 급락과 함께 국내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기술주들이 차익 실현 매물로 하락했습니다. 테크놀로지 업종이 1.5%, 삼성전자 0.35%, SK하이닉스는 0.5% 하락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시장은 파월 의장 발언으로 외국인 수급이 악화된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변수가 부각되며 방산주만 독보적인 강세를 보이는 뚜렷한 차별화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업종별 흐름입니다. 중앙의 가로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오늘 시장의 차별화가 얼마나 뚜렷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녹색으로 표시된 방위산업이 4% 넘게 급등하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원자재 업종도 상승했습니다. 반면 붉은색으로 표시된 2차 전지와 제약 업종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를 두 가지 서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상승 서사는 지정학 리스크의 피난처 역할입니다. 방위산업이 4.123%, 조선이 1.83%, 그리고 원자재가 1.25% 상승했습니다. 트럼프의 강경 발언과 중동 정세의 불안이 부각되며 이들 업종으로 자금이 몰렸습니다. 반면 하락 서사는 글로벌 기술주와의 연동입니다. 반도체가 1.5%, 2차 전지가 2.1%, 금융업이 0.85%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급락의 영향으로 외국인 매도 물량이 집중되며 관련 주도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상승 업종 탑 3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업종은 우주항공과국방으로 무려 4.13% 상승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며 시장의 피난처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 대표 종목들이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비금속 업종으로 1.5% 상승했습니다. 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동원 시스템즈가 8.7% 급등하며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세 번째는 금속 업종으로 1.25% 상승했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 체계에 대한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현대제철과 포스코홀딩스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정학적 불안이 지속되는 한 방산주 중심의 상승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락 업종 탑3 분석입니다. 이제 각 업종의 하락률을 시장 평균과 비교한 작은 그래프들이 함께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업종은 제약으로 마이너스 3.26%를 기록했습니다. 바이오 관련주들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으며 펩트론이 마이너스 5.84%로 낙폭이 컸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 정밀기기 업종으로 마이너스 2.70% 하락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의료 장비 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분석되며 리가켄바이오가 마이너스 2.81%를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는 기술 업종으로 마이너스 1.5% 하락했습니다. 미국 나스닥 급락의 직접적인 영향과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결과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분석 포인트를 요약하면 미국 기술주 하락이 국내 제약, 바이오, 기술주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대형주보다 중소형주 중심으로 낙폭이 더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 KB금융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KB금융의 52주 주가 동향을 나타내는 우상향 꺾은선 그래프가 보입니다. 올해 초부터 꾸준히 상승하여 최근 신고가를 기록한 모습입니다. 기업 정보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현재 주가는 115만 4천 원으로 0.9% 하락했지만 장중 52주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시가총액은 46.2조 원, 연간 매출액은 66.5조 원, 영업이익은 6.2조 원입니다. 상승 원인으로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정부의 밸류업 정책, 그리고 실적 개선 및 주주 환원 정책 강화가 꼽힙니다. 전문가들은 은행업 PBR 정상화와 금리 인하 국면 진입으로 당분간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환율과 페드의 금리 정책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합니다. 네, 52주 신고가 종목 두 번째 HLB입니다. 좌측 상단에 52주 주가 차트가 있습니다. 연초부터 꾸준히 우상향하는 강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데이터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현재가는 39,150원으로 0.77% 상승 마감했으며 52주 최고가는 39,200원입니다. 시가총액은 8.2조 원, 매출액은 2,711억 원이며 영업이익은 현재 적자 상태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오늘 제약 업종이 전반적으로 3% 넘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HLB는 개별 모멘텀으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핵심 신약인 리보세라닙의 임상 순항과 아시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52주 신고가 종목 세 번째,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상단의 52주 주가 차트를 보시면 최근 재차 상승하며 52주 최고가인 53만 1,000원을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무 데이터 요약표입니다. 시가총액은 44.7조 원, 매출액 77.1조 원, 영업이익 3.5조 원이며 부채 비율은 71.3%로 안정적입니다. 상승 요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철강 수요 증가가 전망됩니다. 둘째,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확대로 철강제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이러한 철강 업황 개선 기대감에 더해 차세대 배터리 소재와 수소에너지 관련 사업 다각화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이 주가 상승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시장 주도주 LIG넥스원입니다. 화면 배경에는 청웅 미사일이 발사되는 인상적인 사진이 보이고 우측 하단에는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147% 넘게 상승한 주가 그래프가 있습니다. 주요 재무 데이터는 시가총액 4.2조 원, 매출액 2.3조 원, 영업이익 1,864억 원입니다. 현재 주가는 19만 3,800원으로 오늘 3% 넘게 상승했습니다. 주도주 분석입니다. 첫째, LI젠넥스원은 K방산 테마의 대표주자입니다. 둘째, 3조 7천억 원 규모의 청홍2 이라크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2조 원 규모의 청홍3 사업 수주에 성공하며 중장기 실적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관 매수세가 이어질 전망이며 향후 5년간 안정적인 수익이 예상됩니다. 거시경제, 환경 및 국제시장입니다. 먼저 좌측 상단표는 어제 마감한 미국 증시 현황입니다. 다우, S&P 500, 나스닥 모두 파월 의장의 발언 여파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가운데 원대달러 환율은 5.2원 상승한 1397.5원을 기록하며 원화 약세와 외국인 자금 이탈을 시사했습니다. 우측 국제유가 WTI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1.81% 상승한 배럴당 63.4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핵심은 하단의 파월 발언 영향 분석입니다. 파월 의장의 주식 가격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는 발언은 미국 증시의 랠리를 중단시켰고 글로벌 위험자산 조정의 시작과 달러 강세 전환을 이끌었습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째, 파월의 입에 흔들린 투자 심리입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하나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이탈로 이어지며 글로벌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둘째,
방산주의 피난처 역할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자 방산 관련주가 안전자산처럼 여겨지며 자금이 몰리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우주항공과국방 섹터는 4.123%나 상승했습니다. 셋째, 옥석 가리기 심화입니다.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KB금융, HLB, 포스코홀딩스처럼 50이 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이 개별 모멘텀을 바탕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종합적으로 오늘 시장은 글로벌 요인과 지정학적 긴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전반적인 조정 속에서도 종목별 차별화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내일 장 전망입니다. 세 가지 포인트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첫째, 외국인 수급 복귀 여부입니다. 파월 발언 이후 이탈한 외국인 자금이 돌아오는지가 관건입니다. 둘째, 방산주 테마 지속성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만큼 방산주의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미국 셧다운 리스크입니다. 예산안 표결 시한인 9월 30일이 다가오면서 셧다운 가능성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시장의 키워드는 외국인 수급 모니터링, 방산주 옥석 가리기, 미국 정치 리스크, 그리고 원달러 변동성입니다. K방산 수주 현황입니다. 우측의 파이 그래프는 방산 빅4의 수주 비중을 보여줍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뒤를 현대로템, LIG넥스원, KIE가 잇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째, K방산 빅4의 수주 장호가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향후 4에서 5년치의 일감을 확보한 셈입니다. 둘째, 2025년 수출 20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천궁2, K2 전차 등이 수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셋째, 수출 대상국이 2022년 4개국에서 2025년 12개국으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중동과 동유럽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은 이처럼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그 입지를 빠르게 넓혀가고 있습니다. 결론 및 투자 전략입니다. 첫째, 방산주 옥석 가리기가 필요합니다. 전반적인 강세 속에서도 실적 가시성과 수주 확보력을 기준으로 개별 종목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파월 의장 발언에 대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당분간 시장 변동성에 대비해 분할 매수 전략과 외국인 수급 모니터링이 유효해 보입니다. 셋째, 환율 리스크에 대응해야 합니다. 원대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수출주와 내수주 간의 차별화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하단의 투자자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주십시오. 방산주는 대형주 위주로 접근하고 10월 중 외국인 수급 귀환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또한 9월 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에 대비하고 기술주 및 2차 전지는 단기적으로 관망 전략을 유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으로 9월 24일 데일리 마켓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즐겁게 들으셨죠? 본 자료는 참조용으로만 사용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